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난히 깊이 느끼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공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맑은 영혼과 따뜻한 기운은 때때로 어둠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치유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이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공감인의 여정은 순수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지닌 높은 파동과 순수한 빛은 마치 등대가 배를 이끌듯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 빛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 질투, 그리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은 공감인의 따뜻한 연민, 깊은 내면, 그리고 선한 본성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감을 받는 대신 자신의 초라한 내면이 드러나는 듯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감인의 빛을 약하게 만들거나 그 빛을 비틀어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의 거울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인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종, 잔인함, 도덕적 타협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지키듯 자신의 공감 능력을 보호하며 하느님과 동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두 번째 단계, 나르시시스트의 가학성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네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공감인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각성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의 실현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꿰뚫어 보면서도 결코 통제되지 않는 존재,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공감인의 여정은 단순히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워지거나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며 당신의 공감 능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네 가지 단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견딜 수 없는 빛. 당신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타고난 따스함,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깊은 이해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의 깊이. 당신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조종하거나 연기하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서 평온함을 느꼈고 주저없이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내면을 들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결여된 모든 것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였던 누군가 말입니다. 혹은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던 가족 구성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그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작고 초라하게 머물 때는 지지해주다가도 무언가에 성공하자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경쟁적으로 변하던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반응은 그들의 불편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불안과 결핍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 영감을 받는 대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빛을 꺼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당신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정직함은 속임수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능력은 교활한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줍니다. 연인 관계에서 당신의 깊이는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깊이에 취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아마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인간관계 운이 없거나 이상하게 나르시시스트만 끌어들이거나 혹은 자신이 그런 대우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선물이자 동시에 방아쇠입니다. 당신이 그 빛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그 빛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두 번째 단계로 이끕니다. 영혼의 굶주림. 이 단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곳은 공감인 여정에 가장 혹독한 시련이 벌어지는 용광로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을 알아볼 수 없는 냉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강인한 사람으로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감인들이 이 단계에 들어서는 이유는 역기능적인 관계가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건부 사랑이나 통제가 섞인 사랑을 주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혼란을 열정으로, 소유욕을 보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렬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깊은 사랑의 증표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의 자리를 잡는 순간 가면은 벗겨집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신뢰를 얻는 것에서 당신의 핵심을 해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그들에게 모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했던 선한 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도덕적 잣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살아있는 도전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감당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타락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은밀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신도 자신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할 것인지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너도 나보다 나을 것 없어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디게 만들라고 압박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당신의 선함이 주는 따끔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부할 때 그들은 당신을 처벌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기 회의의 깊은 늪에 빠뜨리는 침묵이라는 형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혹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공개적인 망신주기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가장 연약한 곳을 찌르는 잔인하고 의도적인 말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바로 그 본질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공감인에게 이것은 극심한 고통이자 궁극적인 형벌입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유혹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마. 그 목소리는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고 이 단계를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환의 시간이 옵니다. 세 번째 단계, 경계선과 침묵의 외침. 어느 날 당신은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순수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모양으로 구부려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삶이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이 허비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규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당신은 결코 거저주지 않을 사람들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이미 당신을 오해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짓거나 의미 없는 대화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후 피상적인 것들은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깊이, 진실, 그리고 진정성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대신 영양분을 주는 연결을 원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삶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정 사건들이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절박함 대신 하느님이나 우주의 때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을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고 평화로 이끄는 조용한 직관의 속삭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당신의 신뢰는 매우 선택적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애정보다 반려동물의 무조건적인 충성에서 더 큰 위안을 찾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고요함, 혼자만의 시간의 안전함, 그리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관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누르던 버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접근권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닌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없이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계, 당신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곳, 각성한 공감인. 이것은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단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든 조종 방식을 겪었고 그들이 쓰는 모든 가면을 보았으며 그들이 놓는 모든 덫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수를 쓰기도 전에 그들의 움직임을 꿰뚫어 봅니다. 매력적인 모습은 미끼이고 아첨은 낚싯바늘이며 갑작스러운 연약함의 표출은 전술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것을 즉시 알아채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통제를 위해 비틀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실을 왜곡하려 하면
당신은 차분하게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시도하면 당신은 너무나도 확고한 태도로 맞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더해졌습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하지만 오직 그 사랑이 존중받을 곳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아낌없이 주지만 오직 그것이 무기화되지 않을 곳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성물처럼 보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매혹시킬 수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도,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학대가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 간파당하고 알려지고 완전히 통제 불가능해졌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영웅적인 여정의 기록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의 빛과 힘을 발견하고 각성한 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난히 깊이 느끼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공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맑은 영혼과 따뜻한 기운은 때때로 어둠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치유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이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공감인의 여정은 순수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지닌 높은 파동과 순수한 빛은 마치 등대가 배를 이끌듯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 빛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 질투, 그리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은 공감인의 따뜻한 연민, 깊은 내면, 그리고 선한 본성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감을 받는 대신 자신의 초라한 내면이 드러나는 듯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감인의 빛을 약하게 만들거나 그 빛을 비틀어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의 거울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인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종, 잔인함, 도덕적 타협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지키듯 자신의 공감 능력을 보호하며 하느님과 동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두 번째 단계, 나르시시스트의 가학성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네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공감인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각성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의 실현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꿰뚫어 보면서도 결코 통제되지 않는 존재,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공감인의 여정은 단순히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워지거나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며 당신의 공감 능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4가지 단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견딜 수 없는 빚. 당신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타고난 따스함,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깊은 이해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의 깊이. 당신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조종하거나 연기하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서 평온함을 느꼈고 주저없이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내면을 들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결여된 모든 것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였던 누군가 말입니다. 혹은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던 가족 구성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그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작고 초라하게 머물 때는 지지해주다가도 무언가에 성공하자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경쟁적으로 변하던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반응은 그들의 불편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불안과 결핍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 영감을 받는 대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빛을 꺼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당신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정직함은 속임수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능력은 교활한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줍니다. 연인 관계에서 당신의 깊이는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깊이에 취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아마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인간관계 운이 없거나 이상하게 나르시시스트만 끌어들이거나 혹은 자신이 그런 대우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선물이자 동시에 방아쇠입니다. 당신이 그 빛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그 빛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두 번째 단계로 이끕니다. 영혼의 굶주림. 이 단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곳은 공감인 여정의 가장 혹독한 시련이 벌어지는 용광로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을 알아볼 수 없는 냉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강인한 사람으로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감인들이 이 단계에 들어서는 이유는 역기능적인 관계가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건부 사랑이나 통제가 섞인 사랑을 주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혼란을 열정으로, 소유욕을 보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렬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깊은 사랑의 증표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의 자리를 잡는 순간 가면은 벗겨집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신뢰를 얻는 것에서 당신의 핵심을 해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그들에게 모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했던 선한 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도덕적 잣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살아있는 도전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감당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타락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은밀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신도 자신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할 것인지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너도 나보다 나을 것 없어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디게 만들라고 압박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당신의 선함이 주는 따끔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부할 때 그들은 당신을 처벌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기 회의의 깊은 늪에 빠뜨리는 침묵이라는 형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혹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공개적인 망신주기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가장 연약한 곳을 찌르는 잔인하고 의도적인 말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바로 그 본질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공감인에게 이것은 극심한 고통이자 궁극적인 형벌입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유혹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마. 그 목소리는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고 이 단계를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환의 시간이 옵니다. 세 번째 단계, 경계선과 침묵의 외침. 어느 날 당신은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순수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모양으로 구부려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삶이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이 허비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규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당신은 결코 거저주지 않을 사람들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이미 당신을 오해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짓거나 의미 없는 대화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후 피상적인 것들은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깊이, 진실, 그리고 진정성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대신 영양분을 주는 연결을 원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삶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정 사건들이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절박함 대신 하느님이나 우주의 때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을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고 평화로 이끄는 조용한 직관의 속삭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당신의 신뢰는 매우 선택적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애정보다 반려동물의 무조건적인 충성에서 더 큰 위안을 찾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고요함, 혼자만의 시간의 안전함, 그리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관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누르던 버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접근권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닌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없이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계, 당신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곳, 각성한 공감인. 이것은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단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든 조종 방식을 겪었고, 그들이 쓰는 모든 가면을 보았으며, 그들이 놓는 모든 덫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수를 쓰기도 전에 그들의 움직임을 꿰뚫어 봅니다. 매력적인 모습은 미끼이고 아첨은 낚싯바늘이며 갑작스러운 연약함의 표출은 전술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것을 즉시 알아채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통제를 위해 비틀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실을 왜곡하려 하면 당신은 차분하게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시도하면 당신은 너무나도 확고한 태도로 맞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더해졌습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하지만 오직 그 사랑이 존중받을 곳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아낌없이 주지만 오직 그것이 무기화되지 않을 곳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성물처럼 보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매혹시킬 수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도,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학대가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 간파당하고 알려지고 완전히 통제 불가능해졌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영웅적인 여정의 기록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의 빛과 힘을 발견하고 각성한 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난히 깊이 느끼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공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맑은 영혼과 따뜻한 기운은 때때로 어둠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치유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이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공감인의 여정은 순수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지닌 높은 파동과 순수한 빛은 마치 등대가 배를 이끌듯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 빛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 질투, 그리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은 공감인의 따뜻한 연민, 깊은 내면, 그리고 선한 본성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감을 받는 대신 자신의 초라한 내면이 드러나는 듯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감인의 빛을 약하게 만들거나 그 빛을 비틀어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의 거울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인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종, 잔인함, 도덕적 타협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지키듯 자신의 공감 능력을 보호하며 하느님과 동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두 번째 단계, 나르시시스트의 가학성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네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공감인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각성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의 실현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꿰뚫어 보면서도 결코 통제되지 않는 존재,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공감인의 여정은 단순히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워지거나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며 당신의 공감 능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네 가지 단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견딜 수 없는 빛. 당신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타고난 따스함,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깊은 이해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의 깊이. 당신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조종하거나 연기하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서 평온함을 느꼈고 주저없이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내면을 들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결여된 모든 것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였던 누군가 말입니다. 혹은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던 가족 구성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그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작고 초라하게 머물 때는 지지해주다가도 무언가에 성공하자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경쟁적으로 변하던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반응은 그들의 불편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불안과 결핍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 영감을 받는 대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빛을 꺼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당신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정직함은 속임수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능력은
교활한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줍니다. 연인 관계에서 당신의 깊이는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깊이에 취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아마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인간관계 운이 없거나 이상하게 나르시시스트만 끌어들이거나 혹은 자신이 그런 대우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선물이자 동시에 방아쇠입니다. 당신이 그 빛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그 빛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두 번째 단계로 이끕니다. 영혼의 굶주림. 이 단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곳은 공감인 여정에 가장 혹독한 시련이 벌어지는 용광로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을 알아볼 수 없는 냉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강인한 사람으로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감인들이 이 단계에 들어서는 이유는 역기능적인 관계가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건부 사랑이나 통제가 섞인 사랑을 주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혼란을 열정으로, 소유욕을 보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렬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깊은 사랑의 증표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의 자리를 잡는 순간 가면은 벗겨집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신뢰를 얻는 것에서 당신의 핵심을 해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그들에게 모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했던 선한 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도덕적 잣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살아있는 도전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감당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타락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은밀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신도 자신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할 것인지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너도 나보다 나을 것 없어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디게 만들라고 압박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당신의 선함이 주는 따끔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부할 때 그들은 당신을 처벌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기 회의의 깊은 늪에 빠뜨리는 침묵이라는 형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혹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공개적인 망신주기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가장 연약한 곳을 찌르는 잔인하고 의도적인 말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바로 그 본질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공감인에게 이것은 극심한 고통이자 궁극적인 형벌입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유혹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마. 그 목소리는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고 이 단계를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환의 시간이 옵니다. 세 번째 단계, 경계선과 침묵의 외침. 어느 날 당신은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순수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모양으로 구부려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삶이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이 허비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규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당신은 결코 거저주지 않을 사람들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이미 당신을 오해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짓거나 의미 없는 대화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후 피상적인 것들은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깊이, 진실, 그리고 진정성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대신 영양분을 주는 연결을 원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삶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정 사건들이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절박함 대신 하느님이나 우주의 때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을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고 평화로 이끄는 조용한 직관의 속삭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당신의 신뢰는 매우 선택적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애정보다 반려동물의 무조건적인 충성에서 더 큰 위안을 찾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고요함, 혼자만의 시간의 안전함, 그리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관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누르던 버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접근권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닌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없이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계, 당신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곳, 각성한 공감인. 이것은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단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든 조종 방식을 겪었고 그들이 쓰는 모든 가면을 보았으며 그들이 놓는 모든 덫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수를 쓰기도 전에 그들의 움직임을 꿰뚫어 봅니다. 매력적인 모습은 미끼이고 아첨은 낚싯바늘이며 갑작스러운 연약함의 표출은 전술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것을 즉시 알아채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통제를 위해 비틀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실을 왜곡하려 하면 당신은 차분하게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시도하면 당신은 너무나도 확고한 태도로 맞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더해졌습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하지만 오직 그 사랑이 존중받을 곳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아낌없이 주지만 오직 그것이 무기화되지 않을 곳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성물처럼 보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매혹시킬 수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도,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학대가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 간파당하고 알려지고 완전히 통제 불가능해졌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영웅적인 여정의 기록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의 빛과 힘을 발견하고 각성한 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난히 깊이 느끼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공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맑은 영혼과 따뜻한 기운은 때때로 어둠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치유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이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공감인의 여정은 순수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지닌 높은 파동과 순수한 빛은 마치 등대가 배를 이끌듯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 빛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 질투, 그리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은 공감인의 따뜻한 연민, 깊은 내면, 그리고 선한 본성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감을 받는 대신 자신의 초라한 내면이 드러나는 듯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감인의 빛을 약하게 만들거나 그 빛을 비틀어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의 거울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인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종, 잔인함, 도덕적 타협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지키듯 자신의 공감 능력을 보호하며 하느님과 동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두 번째 단계, 나르시시스트의 가학성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네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공감인은 마침내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각성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의 실현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꿰뚫어 보면서도 결코 통제되지 않는 존재,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공감인의 여정은 단순히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워지거나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며 당신의 공감 능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네 가지 단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견딜 수 없는 빛. 당신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타고난 따스함,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깊은 이해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의 깊이. 당신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조종하거나 연기하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서 평온함을 느꼈고 주저없이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내면을 들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결여된 모든 것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였던 누군가 말입니다. 혹은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던 가족 구성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그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작고 초라하게 머물 때는 지지해주다가도 무언가에 성공하자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경쟁적으로 변하던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반응은 그들의 불편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불안과 결핍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 영감을 받는 대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빛을 꺼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당신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정직함은 속임수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능력은 교활한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줍니다. 연인 관계에서 당신의 깊이는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깊이에 취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아마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인간관계 운이 없거나 이상하게 나르시시스트만 끌어들이거나 혹은 자신이 그런 대우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선물이자 동시에 방아쇠입니다. 당신이 그 빛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그 빛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두 번째 단계로 이끕니다. 영혼의 굶주림. 이 단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곳은 공감인 여정에 가장 혹독한 시련이 벌어지는 용광로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을 알아볼 수 없는 냉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강인한 사람으로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감인들이 이 단계에 들어서는 이유는 역기능적인 관계가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건부 사랑이나 통제가 섞인 사랑을 주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혼란을 열정으로, 소유욕을 보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렬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깊은 사랑의 증표로 여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의 자리를 잡는 순간 가면은 벗겨집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신뢰를 얻는 것에서 당신의 핵심을 해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그들에게 모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했던 선한 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도덕적 잣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살아있는 도전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감당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타락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은밀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신도 자신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할 것인지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너도 나보다 나을 것 없어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디게 만들라고 압박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당신의 선함이 주는 따끔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부할 때 그들은 당신을 처벌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기 회의의 깊은 늪에 빠뜨리는 침묵이라는 형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